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헌재 재판관 3명을 채우는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이 하나인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이제 정계선, 그 다음에 그 마은혁 2명이죠. 우리 국민의힘은 조한창. 근데요, 다음 주에 그 월요일, 화요일 일방적으로 청문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라고 있잖아. 거기에 원래 정점식 의원이 그 위원장인데, 정점식. 근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박지원으로 바꿔놨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임시위원장이 되니까 박지원이 간데 위원장으로 청문회를 하겠다. 일방적으로 오전, 오후 간단하게 끝내서 통과시키겠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이 있는가 없는가? 임명권.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임명권이 없다. 일단 이게 한덕수 대행이 아니야 된다. 왜?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때 추미애나 그 다음에 우상호, 그리고 이제 박범계, 그 다음에 박주민, 이런 자들이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니까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요, 이 자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는가? 근본적인 결격 사유, 이게 떠고 있습니다. 속보로. 아예 검증하려고 이제 자료 요구해봤더니 그냥 이게 쓰레기다, 쓰레기. 이런 자들이 헌재 재판관을 한다는 게 웃기고, 아예 판사로서 자격도 없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결격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은요, 뭐 임명권이 없다고 해도 되고, 임명권이 있어도 임명 안 하면 돼. 이런 결격자는 임명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건 아니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뽑아도 말도 안 되는 결격자를 뽑으면 임명 안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최민희가 그랬잖아요. 방통위원 할 때 최민희를 추천했는데 명백하게 결격 사유가 있었잖아, 최민희가. 그때 왜 가짜뉴스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최민희가 SKT나 LG텔레콤, 그 다음에 KT 유선사업자 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해충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를 임명 안 한 거예요. 이 말은 국회 몫이라 하더라도, 또는 대법원장 몫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재판관에게 임명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근데요, 정계선이 보십시오.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정계선이가. 바로 이게 남편 문제죠. 남편. 정계선이 남편이 이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인단의 변호인이 17명으로 정했죠. 제가 이제 명단을 감시한다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이제 원래는 20명까지 하려 했는데 17명으로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했잖아요. 국회가. 거기에 대표, 탄핵 소추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희수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죠. 그런데 김희수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정계선의 남편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잖아. 왜냐하면 소추인단의 변호사니까 검사 역할이죠. 검사하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은 판사잖아. 정계선이는. 그러면 검사하고 판사가 이해충돌하는 거예요. 이해충돌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정계선이하고 남편 황필규를 잘 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뼛속부터 어릴 때부터 자유우파인데, 그래도 이제 지피적이면 100점 불 테니까 항상 좌파들의 논리는 뭔가 이러면서 데모 집회도 거의 다 가봤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자보 붙으면 대자보를 다 읽어봅니다.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항상 알아야 되니까, 주장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계선이는
집회 때마다 꼭 있는 골수 운동권이거든요. 골수 운동권이야. 항상 집회하면 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는 거 기억이 나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 여성 정계선 이장은 이제 골수 운동권이야. 그리고 이제 그 법원으로 간 거죠, 판사로. 어떻게, 근데 운동권인데 공부를 잘해서 수석했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 서부지방법원장이잖아. 정계선이가. 근데 엄청난 운동, 40억만큼 운동권이에요. 40억만큼. 근데요, 그 남편도 운동권이거든. 남편이 우리 법대에서 학생회장을 했나? 상당히 그 유명한 운동권이거든. 황필규. 남편도 이게 변호사예요. 황필규. 근데요, 이 남편이 황필규가 아마 그 변호사인데 어디에 소속돼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다. 공익인권법, 자기들은 소송한다 이거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부의 공감 소속으로 변호사로 이제 그 남편 황필규. 이분도 저 호영호자에서 잘 알죠. 같이 운동 때 많이 봤으니까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 제가 황필규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와 깜짝 놀랐어요. 이 법인의 대표가 김이수로 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판사 정계선에 가면 이게 재판관이니까 판사죠. 판사 남편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가 김이수는 검찰 측 이번에 그 탄핵 소추인단의 대표야. 그럼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까요? 남편은 탄핵 소추인단의 공동대표 법인에 같이 일하고 부인은 재판관을 하고 이거보다 더 이해충돌이 있을까요? 자기들에게 김희수 재판관이 이름만 올려줬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희수 재판관이 대표자로 돼 있고 거기서 월급줄 원천징수 명세서를 보라고. 황필규가 월급을 쭉 받아갔잖아요. 한 5,100, 5,200 이렇게 월급 받아가는데 거기 대표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더니 김이수다. 김이수는 공동 대표입니다. 탄핵 소추인단에. 그러면 이게 명백한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김이수를 사퇴시킬지. 근데 김이수를 사퇴시키더라도 이미 황필규가 김이수 법인에 있었던 자체가 저는 이미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 봐요. 외관상은 사퇴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의심이 가잖아. 같이 있었으니. 어차피 이게 영향이 미칠 거 아닙니까? 영향은. 이것만 봐도 이게 저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근데 김희수가 대표인데 사퇴할까요? 그럼 지켜봅시다. 근데 사퇴해도 이미 늦었다. 이미 공정성은 침해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꼼수로 김희수를 꼼수로 이게 명단, 탄핵 소추인단 명단에 빼고 정계선을 임명하려고 할지 몰라도 이미 지금 현재 김희수가 대표고 그 다음에 정계선이가 하니까 저는 이 자체가 이제 그 한덕수 대행 원래 임명권이 없다고 하면 되지만 임명권이 있더라도 결격자다.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 이러면 돼요. 근데요, 더 또 이게 도덕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결격자인데요. 제가 이제 그 정계선, 황필규, 정계선, 야, 그 진짜 이게 인격이 쓰레기라는 게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이게 말도 안 되는 탈세 행위를 정예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계선 후보자 황필규하고요. 후보자가 이제 그 서울 반포구에 67평의 고급 빌라 산대요. 참 이게 운동권 출신들이 아니 판사 월급에 황필규는요 월급이 얼마 안 돼. 그 노잖아 명세서에 공감이 공익인권재단이니까 황필규가 받은 돈이 2019년에 5,100, 2020년에 5,200, 2021년에 5,300, 5,200 이래. 그러니까 황필규 월급이 연봉이 5,000이야. 월 400이야. 자, 그 다음에 정계선이는 얼마일까요? 판사잖아. 판사 월급이 얼마 돼? 검사하고 똑같지, 전 법조인. 그것도 이게 한 5, 6천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이제 올랐으니까 초봉이 그렇고, 한 7, 8천 된다 치고, 정계선도 이게 판사 월급이에요. 공무원 월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필규는 아주 작네.
공익 활동한다고 제가 이제 민간 활동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봤자 1억 약간 넘을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이거 제대로 생활하고 모시고 하면 이게 집 사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생활비가 요즘 4인 가족 많이 들잖아요. 근데 반포동이 67평 고급 빌라에 사는데 서초구 반포동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기 사는데 정계선의 어머니 모친 이모씨 그러니까 황필규한테는 장모잖아. 정계선 후보자의 어머니 이모씨가 그 집에 살아. 그 빌라에 산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거 착한 일이야. 저도 우리 장모님 거의 저 모시고 살았거든요. 혼자 살다 보면 우리 집에 오고 살아.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뭐 아파트가 50평이다. 그럼 여기 장모님 방 들어가 살 수가 있다고. 저도 이게 이거는 미덕이야.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는 특히 장모님을 모시고 살잖아. 시부모가 아니고 이까지는 좋은 일이지. 와, 그런데요. 근데 보시면 저 이 수법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재판하면서 탈시할 이 수법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뭐냐? 여기 그 모친이 그냥 살마 되잖아, 장모니까. 그런데 2017년에 이 빌라가 안 돼. 황필규하고 정계선 부부 명의로 5대5로 아마 부부 명의로 이게 돼 있겠죠. 빌라가 재산을 부부를 반반. 근데 이 부부하고 빌라에 화장실 1개하고 방 2개를 임대를 한다. 전세 5억 원의 임대를 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 화장실이 2개 있단 말이야, 아파트에. 화장실 1개하고 방 하나를 이게 장모님 전세 줄게요. 나한테 5억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미덕이 되나요? 야, 장모한테 모시고 살면서 이 고급 빌라에 67평에 방 2개하고 화장실 1개를 전세 5억으로 그 빌라에 또 하나 방을 장모한테 전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집 살 때 5억을 그냥 보태주면 어떻게 되죠? 딸이니까 보태줄 수 있잖아, 사이. 집 살 때 그냥 5억 주면 세금이 1년 노겠죠. 정리세는 최고세로 50%고 구간별로 가니까 일부 면책 되더라도 1억은 노겠죠. 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저는 5억을 그냥 편법으로 주고 정려 임대 계약서를 꾸민 게 아닌가. 제가 이런 수법을 워낙 많이 봤거든요. 야, 판사가 법을 잘 알고 수석까지 하니까 판사가 했겠지 뭐. 정계선 판사가. 어머니, 엄마라 하겠지. 엄마, 그냥 우리 집 사는데 5억 좀 보태주면 세금이 한 1억 이상 나와. 그냥 방 하나 엄마가 어차피 내가 같이 살이 되니까 애도 봐주고 그냥 내한테 5억 주고 계약서 하나 꾸미자. 그냥 임대 준 걸로. 그럼 5억 받아도 임대 계약서 보여주면 세무서에서 아니 부모 간에도 임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부 간에도 남인데 부부 별산제 이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야, 참 이게 법을 알고도 이렇게 이게 절세입니까? 탈세입니까? 이게 절세입니까? 탈세입니까? 저는 도저히 도덕성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다 돌아가면 정년세 안 낼 거야. 나중에 뭐 상속세는 또 모르겠지만 그건 또 나중에 문제고 일단 당장 세금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모시고 살아도. 저는 이런 계약은 진짜 그 사실상 정려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이런 꼼수 계약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뭐 그 장모가 정계선의 엄마가 거기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 안 살았으면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이고 안 살았으면 전세도 아니잖아. 안 살았으면 명백하게 불법. 살아도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이걸 5억을 받아? 부모한테 5억을 받아?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거는 도덕성의 검증이고요. 그걸 떠나서 정계선 후보자의 남편이 김희수, 지금 현재 탄핵소추인단 대표, 거기 같은 법인에 일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충분한 결격 사유니까 뭐 한덕수 대행 어차피 이게 임명권이 없다고 권성동 대표나 우리 없다 보니까 임명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임명권이 있다 한들 정계성 같은 이런 자를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예 원천적으로 법률상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정계선은 헌재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